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의 캡처 1.5 DCi 인텐스입니다. 지난주에 더뉴 SM6에 이어서 또다시 르노 차인데, 캡처는 QM3의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름까지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캡처로 바꿨죠. 그리고 엠블렘도 이제 더 이상 르노 삼성 그 태풍 마크가 아니라 로장주라고 부르는 르노의 엠블렘을 달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르노 차들의 요즘 디자인, 그러니까 가장 먼저 클리오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저 로장주 엠블렘을 중심으로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까지도 모두 새로운 르노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도 그냥 쭉 뻗은 게 아니라 요소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크롬하고 이런 검정색 하이그로시 소재들을 섞어놔가지고 화려하고 눈길을 좀 잡아 끌죠. 무엇보다 이 헤드램프도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LED를 집어넣어서 콤팩트 SUV임에도 좀 비싸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에어 인렛 장식에도 크롬들을 써서 좀 더 어떤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이전에 QM3와 마찬가지로 루프하고 바디 컬러는 투톤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런 파란색 차체와 루프는 검정색으로 저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트림을 이제 크롬으로 둘러가지고 이게 쭉 이어지면서 C필러를 지나서 뒤까지 아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투톤 루프, 검정색 루프와 맞물려서 아예 그냥 떠버린 듯한, 위에가 그냥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이것 역시 좀 컴팩트 SUV의 어떤 산뜻한 느낌을 냅니다. 휠 타이어는 공통이고요. 215 60R 17인치의 넥센의 엔프리즈 AH8입니다. 그리고 앞에 팬더에 보면은 이런 마치 에어 브리더 같은 장식까지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좀 잘 달릴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리고 이 캡처 같은 경우는 SUV지만 물론 그리고 저런 휠하우징이라든지 사이드 스커트를 보면 플라스틱을 덧대놔서 SUV스러운 느낌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풍기는 거는 해치백을 좀 키운 것처럼 보여요. 무엇보다 뒤에서 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게 잘 느껴지는데, 뒤에 테일램프도 이제 신형 르노의 디자인을 가져갔죠. 서로 마주보게 디귿자를 그어놓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 엠블렘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번호판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하단도 보면은 리어 디퓨저라든지 이런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캡처의 디자인은 요즘 만날 수 있는 콤팩트 SUV 중에서는 눈길을 잡아 끌 뿐만 아니라 예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르노 캡처 1.5 DCi 인텐스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이제 신형 르노의 디자인을 갖게 됐어요.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 센터 페시아의 버튼 배치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이번에 근데 독특한 게 이 1.5 DCi는 TC260 그 1.3 터보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인테리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어 노브인데, 이 TC260 같은 경우는 그 떠있는 듯한 기어 레버를 적용을 했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봉 타입의 기어 셀렉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TC260 같은 경우는 전자식이어 가지고선 여기도 아예 떠 있거든요. 이 밑에도 공간이 또 있는데 얘는 그냥 여기가 막혔죠. 또 센터 디스플레이도 TC260 같은 경우는 9.25인치로 큰 게 들어갔는데 얘는 7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낮은데도 잘 보이는데 요 지금 도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TC260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들어갔어요. 뒤쪽 도어에도 들어갔는데 얘는 뒤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앞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거 말고는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콤팩트 SUV 치고 좀 커요. 직경이 지름이 좀 큰 편이고, 좀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잡았을 때에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좋아서 이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프트 패들도 갖춰서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르노가 항상 갖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죠. 트랙 넘기는 거는 이 다이얼로 또 바뀌었고요.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보자면 계기판이 더 뉴 SM6처럼 풀 디지털 방식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런 수온계나 연료량, 연료 게이지는 양옆에 빠져 있고요. 가운데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어 놔서 엔진 회전계하고 속도를 저렇게 크게 띄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셀렉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바뀌는데 이것 역시 SM6보다는 좀 깔끔하게 간단하게 바뀌죠. 이게 지금 스포트, 에코, 그리고 마이센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조정되는 것은 운전대의 무게감하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런 차이가 있겠고, 오른쪽 지금 내기퉁이에다가 보여주는 정보가 달라요. 네, 모서리에 다른데 맨 오른쪽 상단은 지금 오디오 정보가 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바뀌는 것은 지금 연비입니다. 캡처 1.5 DCI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마력과 토크 아예 안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행 가능 거리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랑.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연비 주행을 했는지를 저 나뭇잎을 완성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실연비를 이렇게 보여주죠. 이걸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를 때마다 저기 요렇게 세 군데가 돌아가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단출한데 그래도 보여주는 정보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ACC까지 들어가서 차선 유지 보조 장치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기판 밝기 조절, 이거는 헤드램프 조사 각도, 그리고 이거는 스티어링 휠 열선,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비활성화인데 이걸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 온이 뜨고요. 스피드 리미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ACC는 아니고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면 여기 있는 보여주는 메뉴는 평범합니다. 그래서 시간, 아니면 뭐 에코 점수, 주행 보조 시스템,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요.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앱으로 가보면 메뉴가 있는데 스마트폰 링크는 케이블로 미러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보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어서 이건 뭐 차간거리,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끄거나 켜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끌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그냥 카메라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멀티 센스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라이브 셀렉터인데 여기서 이제 스포트, 에코, 마이 센스로 가서 현재 모드 편집이면은 운전대 무게감을 가볍게 할지 아니면 스포트로 해서 무겁게 할지를 즉각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스, 이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계기판을 스포트, 레귤러, 컴포트, 에코 바꿀 수가 있고, 조명도 색깔을 정할 수가 있죠.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아주 밝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성에 가보면 이 방향지시 등 볼륨도 줄일 수가 있어요. 워셔액 분사 후 처리도 할 수가 있군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단점이 있는데 볼륨 조절이에요. 볼륨 조절을 이걸 눌러서 나오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뭐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지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중단에는 보면은 이제 피아노식으로 버튼들을 해놔서 열선도 2단계로 켤 수가 있고,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 도어 잠금이 여기 이쪽에 자리 잡았네요. 그리고 공조장치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온도 조절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12V C가 잭하고, 또 이쪽에는 USB 포트 2개, 그리고 옥스 단자가 아직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쉬운 기어 노브가 있고, 여기는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키가 카드 키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지지대도 있고 해서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센터 암레스트인데 좀 많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트를 제일 밀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좀 있고, 이 공간이 많이 깊어요. 여기가 좁은데 많이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이건 이제 QM3 때도 자랑이었던 부분이죠. 굉장히 커다란 수납 공간, 돈통처럼 열리죠. 정말 커요. 여기 뭐 신발장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큰 장점이에요. 예. 네, 캡처의 시트입니다. 시트는 가죽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몸은 잘 지지해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 기능은 없고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모두 전동식입니다. 운전석만. 조수석은 수동식이에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약간 볼보에서 본 듯한 예쁜 헤드레스트입니다. 저쪽을 보시면 모양이 살짝 꺾여 있죠. 그래서 되게 예쁘고, 이런 볼스터가 많이 튀어나와서 차가 왠지 잘 달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주죠. 캡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키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잠금 열림,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쏴가지고 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펼쳐지면서 그냥 트렁크만 잠금 해제됐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냥 들어 올려야 되고요. 지금 2열 시트를 먼저 접어봤는데 이전에 QM3 대비 트렁크 공간도 변화가 있습니다. 2열을 눕히면 풀플랫에 가까운 공간이 나타나고요. 살짝 앞쪽으로 좀 세워지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박은 못할 사이즈고요. 누울 수는 없을 공간이고, 또 트렁크 램프는 이렇게 할로겐 타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이 이제 2단 바닥이 들어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얘를 이 밑으로 눕힐 수도 있거든요. 눕혀보면 이렇게 해서 더 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귀퉁이에는 이런 트렁크 고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기 있고 이 안쪽에 또 있어요. 네트 거는 거고, 바닥에는 타이어 펑처 키트, 보조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는 안 들어있어요. 삼각대가 저렇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2열 시트를 세우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되는데 지금은 가장 뒤로 민 거고요. 앞쪽으로 당겨 보면 레버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좌우를 별도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당겨집니다. 당겨 보면 이렇게 되면 거의 바짝 붙게 되겠죠. 대신에 트렁크를 좀 더 여유롭게 쓸 수는 있겠어요. 네. 리클라이닝은 되진 않습니다. 네, 캡처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는 178이고요. 앉았을 경우에 지금 모자를 써서 그런데 그래도 헤드룸 괜찮고요. 옆에 내다보는 것도 괜찮고, 아 근데 여기가 많이 다가오는군요. 이 C필러가 탑승자의 머리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 게 있고, 센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별도로 뺄 수 있는 게 없고, 시트는 4대6으로 폴딩이 되고, 이 정도면 뭐 성인이 앉기엔 충분한 공간이고요. 3명이 앉기에는 여기가 그래도 좀 튀어나와서 어렵긴 하겠습니다. 2열에는 이렇게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C가잭이 있군요.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 포트도 2개나 갖췄어요. 발밑 송풍구도 잘 되어 있고, 여기도 튀어나오긴 했는데 성인이 가운데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잘 파놨고, 포켓이 되게 타이트하군요. 이 정도면 뭔가 큰 물건을 넣기는 어렵겠어요. 창문은 내려보면 다 내려가진 않아요. 지금 요게 다 내려간 거고, 그리고 도어가 전부 다 원터치군요. 파워윈도우가 앞뒤 모두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이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도 잘 파놔서, 근데 이런 곳은, 여기는 그래도 도어 패널 이쪽, 그러니까 이 상박이 닿는 곳은 좀 엠보 처리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게 좀 얇구만. 이런 패킹 같은 게 처리는 돼 있는데, 그래도 방음에도 좀 신경을 썼네요. 이런 흡참제를 두른 게 보입니다. 네, 이제 르노 캡처 2열 시승기를 좀 따로 보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QM3 때 이 2열 착석감이 별로네요. 그 2열 착석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터라 이렇게 좀 별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가 CMF B 플랫폼으로 바꿨는데도 앞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승차감이 개선된
느낌이 오진 않네요. 이게 역시나 이상하네요. XM3 때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 느꼈었는데, 그리고 또 소음적인 것도 이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하고 또 이 옆면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1열보다 2열에서는 좀 더 커요. 정확히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뒷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넘을 적의 느낌이 전처럼 아주 그냥 텅텅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떨어졌을 적의 그 움직임이 소폭 줄어든 건 맞지만서도 네, 100% 걸러내진 못해요. 그러니까 익히 뭐 다시 또 토션빔 얘기지만, 그 전형적인 그 토션빔만의 하체 느낌이 이상하게 이 캡처에선 그게 계속 남아있네요. 그래갖고 이게 좀 꽤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좀 비포장 도로도 가보는데 2열 승차감은 더욱더 좀 이전 QM3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예, 신기합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뭐 전장이 10cm 이상 길어졌고 휠 베이스도 지금 많이 길어져 가지고 앞에 조수석은 지금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 조정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릎 공간이 많이 남고요. 또 측면 시야도 이쪽은 괜찮은데 이 C필러가 좀 안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머리랑 좀 가까이 있어요. 고개만 돌렸다면 이 벽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좀 아쉬운 게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그런 좀 인상 깊은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QM3 같습니다. 네, 이제 르노 캡처 1.5 DCi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면 QM3는 시동 걸 때도 이런 진동이 꽤 있었죠. 얘는 그런 진동 부분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끼워놨을 땐 비슷한 것 같네요. 엔진은 기존에 있었던 1.5 디젤 엔진인데 소폭 개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16마력으로 최고 출력이 올라갔고요. 최대 토크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런 RPM이 2000에서 2500rpm까지 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차 시에는 이런 디젤 엔진 진동은 운전대를 통해서 좀 전해집니다. 후방 카메라는 화질은 나쁘진 않고요. 아주 뚜렷한 건 아닙니다만, 얘 그리고 7단 DCT여가지고 특히나 이런 저속 출발할 때의 그런 DCT 맞물리는 느낌 있죠. 좀 늦게 체결되는 거,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CMF-B 플랫폼, 그 XM3에서 먼저 경험해봤었던 그 플랫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르노차 중에서는 석대가 이런 CMF-B 신형 플랫폼으로 만들었죠. XM3 그리고 클리오, 우리나라에 아직 안 선보였지만 신형 클리오하고 요 캡처까지 석대가 신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캡처는 기존 QM3보다 길이가 무려 10cm 이상 길어졌어요. 폭도 커졌고요. 확실히 이런 걸 넘을 적에, 턱을 넘을 적에는 느낌이 이전보다는 정돈이 됐습니다. 얘는 근데 서스펜션은 앞에 스트럿 뒤에 토션빔은 그대로지만, 근데 이 1.5 터보 디젤 엔진은 그렇게 폭발적인 호쾌한 성능을 보여주는 엔진은 아니고, 실용 영역에서는 이런 떨어지는 느낌은 여전히 그 토션빔이 남아있네. 투둥 떨어지는. 전에는 텅텅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껴지네요.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XM3 같은 경우는 와, 이 승차감도 좋고 무엇보다 주행 질감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리고 캡처도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같은 플랫폼 갖다가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달라요. TC160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1.5 터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토션빔 텅 떨어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도 넘고 뭐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서 넘어가 보기도 하는데, 그런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소유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크게. 네, 지금 캡처 1.5 DCI 주행을 좀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XM3 때 느꼈었던 그 CMF-B 플랫폼의 차진 느낌이 이 캡처 1.5 DCI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서 의아하고요. 엔진은 이전에 QM3에서 느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얘가 소폭 개선된 출력과 토크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무리 없는 아주 고효율 지향의 엔진과 변속기고요. 그런 탓에 어떤 좀 뭐랄까 호쾌한 그런 느낌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차는 그리고 좀 몰아붙이면 움직임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특히 이 토션빔 때문에 일단 이런 서스펜션 느낌이 쿵쿵, 전에 뭐 SM6든 QM3든 느꼈었던 그런 텅텅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탑승자에게는 불쾌함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크게 치우친 코너에서는 여기 돌아나가는 느낌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전에 QM3보다 좀 차진 느낌? 그런 게 개선된 게 느껴집니다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오히려 좀 불쾌한 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T 변속기답게 초반 가속할 경우에 좀 바로 안 물리는, 바로 변속 1단을 안 무는 그런 느낌은 남아 있고요. 하지만 그거만 벗어나면은 이제 신속하게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시프트 패들과 맞물려서 뭔가 운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주죠. 그래서 이 시프트 패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이 1.5 DCI에서는 꽤 운전 재미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정면에서 들어오는 소음, 이런 부분은 QM3보다 꽤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근데 옆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그래도 좀 비슷하다, 그래도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유리도 얇은 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그리고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줄었다, 하지만 옆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브레이크는 초반에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부드럽게 담력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마지막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담력이. 그래서 네, 갑자기 훅 올라오는 담력이, 그런 제동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SM6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르노 삼성 차들이 대체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하나 보네요. 초반에는 좀 유격 있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부드럽게 올라오다가 뒤에 확 올라오는. 그리고 이 직경이 큰 스티어링 휠은 처음에 인테리어를 살필 적에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잡아보면 이 지름뿐만이 아니라 이 림의 직경 두께도 두꺼워요.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은 상당히 뭐랄까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런 턱을 넘을 때 이런 텅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전에 QM3나 SM6에서 느꼈었던 그 느낌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어서 운전하는 내내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캡처 1.5 DCI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시트 형상만 봐서는 이 차 좀 잘 달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달려보면은 그런 폭발적인 호쾌한 가속 성능을 뽐내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고효율 고연비를 지향하면서 달려나가는 전형적인 어떤 컴팩트 SU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링은 좋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편의사양도 좋아졌고, 하지만 TC260과 다르게 이 작은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또 이 기어 노브, 기어봉 그냥 봉 타입으로 든 거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앞에만 들어갔고 뒤에는 안 들어간 것도 그렇고, XM3의 성격이 많이 드러날,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좀 더 멋을 덜 부린 전형적인 그런 컴팩트 SUV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형적인 컴팩트 SUV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는 XM3보다 많이 떨어진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TC260하고 이 1.5 DCI 모델하고 주행 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1.5 터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엔진 갖다가 소폭 개선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개선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전형적인 그런 디젤 엔진, 우리가 볼 수 있는, 봤었던 QM3에 들어갔었던 그 1.5 터보 디젤 엔진과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상으로 르노 삼성 캡처 1.5 DCI 인텐스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